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심리학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하죠. 왜 친구는 저런 행동을 했을까? 나는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을까?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랍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심리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일까요? 사람들은 가끔 심리학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해요. 심리학자는 마법사처럼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거야 하고 환상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심리학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답을 찾는 학문이에요. 심리학의 간단한 정의. 심리학을 영어로 사이칼러지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사이키는 정신을, 로고스는 학문을 뜻해요. 그래서 심리학은 간단히 말해 인간과 동물의 행동과 마음의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심리학은 과학이에요. 과학은 관찰하고 실험에서 얻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모은 거예요. 심리학 연구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측하고 필요하면 좋은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심리학은 행동을 연구해요.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서운 마음은 도망치려는 행동으로, 기쁜 마음은 웃는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연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심리학의 긴 과거와 짧은 역사.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마음과 몸이 따로 존재한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이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했어요. 동양에서도 장자가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건지,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호접지몽 이야기를 하며 인간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생각은 아주 길었지만 심리학이 과학이 된 역사는 짧아요. 과학이 되기 전에는 철학자들이 주로 논리나 생각으로만 마음을 탐구했거든요. 현대 심리학의 탄생. 심리학이 과학이 되려면 철학적 생각만이 아니라 실험과 측정을 해야 했어요. 19세기에는 생리학자들이 인간의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헬름홀츠 같은 과학자들은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인식하는지 속도를 재기도 했어요. 페이너는 빛의 세기가 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느끼는지를 측정했답니다. 드디어 1879년 독일의 빌헬름 분트라는 학자가 라이프치히 대학에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이 순간부터 심리학은 철학의 아랫부분이 아니라 실험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독립된 학문으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현대 심리학의 주요 학파들. 심리학이 독립한 후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학파가 나타나 서로 논쟁하고 발전했어요. 1. 구성주의 심리학. 중요한 사람, 빌헬름 분트와 그의 제자 티치노. 핵심 생각. 분트는 우리 마음의 의식도 원자처럼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은 조각들을 찾아서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연구 방법.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보고하는 내성법을 사용했어요. 2. 기능주의 심리학. 중요한 사람,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 핵심 생각, 마음을 조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도록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3. 행동주의 심리학. 중요한 사람, 존 왓슨. 핵심 생각. 이 학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의식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심리학은 오직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만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행동이라는 반응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어요. 왓슨은 아기에게 흰 쥐에 대한 공포를 학습시키는 실험을 하기도 했어요. 행동주의는 1960년대까지
미국 심리학을 이끌 만큼 강력했답니다. 4. 형태주의 심리학. 중요한 사람, 베르트 하이머. 핵심 생각, 행동주의가 전체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비판했어요. 이들은 전체는 부분들의 합 그 이상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를 들어 그림 전체를 보지 않고 물감의 색깔 조각만 봐서는 그림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대상을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인식한다고 주장했어요. 5. 신행동주의 이론대 스키너. 신행동주의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심리학계를 이끈 흐름이에요. 이들은 전통적인 행동주의처럼 과학적인 방법과 관찰 가능한 행동을 중시했지만 인간과 동물의 행동과 반응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신행동주의 이론의 핵심 생각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일어나는 유기체 내부의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신행동주의가 마음의 문을 살짝 열 때 스키너는 이에 반대하며 순수한 행동주의의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스키너는 신행동주의자들이 주장한 S, O, R, 즉 자극, 유기체 내부 과정, 반응 도식에서 유기체 내부 과정을 모두 부정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연구할 수도 없고 연구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외적인 자극과 그 결과에 의해 조정된다고 보았어요. 신행동주의는 행동 연구의 과학적 태도는 유지하되 마음속의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며 인지심리학의 발판을 놓았어요. 반면 스키너는 이 모든 내적 과정을 부정하고 오직 환경과 그 결과만이 행동을 만든다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행동주의를 끝까지 고수했답니다. 6. 정신분석 이론. 중요한 사람, 오스트리아의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 핵심 생각.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 즉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견했어요. 프로이트는 꿈이나 말실수 등을 분석해서 무의식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7. 인본주의 이론. 중요한 사람. 칼 로저스와 에이브러햄 메슬로. 핵심 생각, 행동주의나 정신분석이 인간을 너무 어둡게 본다고 비판했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은 본래 착하고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가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계층을 이룬다는 욕구 위계 이론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사람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인지 심리학,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연구하는 사회 심리학,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는 발달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가 번성하며 심리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학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리학의 관점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